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고요. 예, 오늘은 이제 4회차 문제이죠. 그러니까 41번부터 44번까지가 다 앞에 도시군 계획에 관한 것들이네요. 그래서 요약집 먼저 보고 가시죠. 요약집의 80쪽을 보시죠. 80쪽 앞에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80쪽이고요. 앞에 내용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고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전국 161개 특광시군에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2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관리계획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거예요. 사적인 개발. 그러니까 개발 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국 161개 각각의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대해서 세 글자 도시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한 건 한 건 구체적인 결정들이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어디다 도로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등등등 세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면 둘 이상을 묶어서 그러니까 광역 그러니까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있죠.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선 큰 차이고요. 얘는 그러니까 둘 이상 묶은 특광 광역 계획권에 대한 계획이고 얘는 그러니까 전국 160개 각각의 시, 각각의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얘는 한 건 한 건의 구체적인 결정들이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인 거죠. 그러니까 권, 수, 승, 권, 그러니까 국, 도가 되고요. 권수승권국도, 그러니까 상급의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중급의 흐름이 있고, 하급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둘 이상, 그러니까 시도에 걸려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계획 세워 오니라. 그러니까 시도사가 공동 수립해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의 도 안에 둘 이상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공동으로 수립해서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장받고 도지사가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립 절차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의회견 듣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승인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그러니까 이건 아래로 내려서 쓰고 보면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20년짜리 큰 그림이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지 윗사람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뭐 10만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 인접한고 포함할 수 있다. 절차 똑같죠. 기초조사 공청회 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2반 도시군이니까 특광시군이 2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도 충남 10개 시군 애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2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그 경부고속도로나 그러니까 용도구역 세 가지는 국가가 직접 결정하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가 있죠. 뭐 절차 똑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제한, 그러니까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정치 공람, 그러니까 의회견 듣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했으면 그 내용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자세한 지도, 그러니까 지형도면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나르담인데 얘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그러니까 혈액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특별하죠. 새벽 0시로 소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다 공남이고 뭐 여기만 공청회이고 아무튼 뭐 그렇죠.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4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군 네 글자 보고요. 특광시군이죠.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3번 이맞고요.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 X요. 광역은 도시군이 아닌 거죠. 이건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이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저건 예외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고요. 대여섯 군데밖에 없는 예외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조속한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없다 X요. 7번 보시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아래 것, 위 것, 더 위 것과 국가계획도 있을 수 있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같이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죠.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녀딸, 할머니 같이 손잡고 외숙모 집에 갈 수도 있고, 뭐 딸내미, 엄마랑 같이 손잡고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 구체적 X, 상세하게 X.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죠.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고 따라서 구체적 X, 포괄적 뭐 그런 거 단어는 소용없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X, 계략적 20년짜리 큰 그림 그냥 큰 덩어리로 그림 그리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국가계획과 관련 국가계획 X요. 국가계획과 관련될 일이 없죠.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특별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시에서는 군에서는 우리 시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될 일이 없고 따라서 국토부 장관은 당연히 X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 자체가 틀린 겁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42번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용용용 입지기계정 뭐 있고 동그라미 1번 농림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지정 변경 그러니까 3번 하천의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5번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4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42번 문제의 첫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에다가 답을 쓰시고요. 한 건의 구체적 결정이죠. 한 건의 구체적이고 따라서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한 건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그러니까 법령 쓰시고요. 법령으로 정한다.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주거지역 땅바닥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한 건 요 주거지역은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고 없고 요 주거지역은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고 없고 하는 그 한 건의 결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건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령으로 정하는 거고 이건 전국이 똑같은 거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한 건의 결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번 문제요. 그러니까 용어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맞죠. 뭐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뭐 군법 전체에서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두 군데가 있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뭐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고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한다. 동그라미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다른 쓸데없는 잉크들 읽지도 마시고요.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면은 단지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도면이다. 그냥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득광시군.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말자고요. 천천히만 가시면 되죠. 천천히 안 가고 내용을 떠올리지 않고 글자로만 처리하려고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흔들리지 말자고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한다. 공주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한다. 세종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한다. 그게 무슨 단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X요. 전부 X 일부에 대하여 사선거고요. 뒤에 거는 다 쓸데없는 잉크죠. 나머지는 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죠. 서울시의 어느 곳을 정해서 거기를 입원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만 360개 단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 뒤에 뭐 토기미양채는 뭐 우리 심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고요.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깔끔, 두째 줄 끝에다가 깔끔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식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계획이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뭐고요? 높게 끼끼끼끼끼이죠. 개발할 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가능.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X 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완화 X, 강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작게 지어라. 여기는 두째 줄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요.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니까 앞으로 건물을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그러니까 그 건물 크기를 규제를 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용도지역이란 사선거구요. 쓸데없는 좋은 얘기들이 있겠죠.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면서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선거구요. 그냥 읽으면 푸근해지는 얘기죠. 서로 중복되게 X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가 없죠. 구분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시 X 광역시가 아니고요. 또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X 쓰시고요.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요. 뭐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주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뭐고요?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고 여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죠.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를 다 묶어서 뭐라고도 하고요. 시도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묶어서 뭐라고도 하고요. 시, 군, 구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시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 광시도,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요? 특, 광, 시, 군을 단위로 하고 이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 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을 운영하죠. 그래서 도시군 각각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도시군 기본가, 도시군 계획인데 그런데 이 특광시군 각각이 아니라 특별하게 둘 이상 묶을 필요가 있으면 뭘 정하는 거고요? 광역
계획권을 정하는 거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렇지. 거기에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 이 광역시 하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좀 귀찮은 글자이긴 한 거지 성격은 전혀 다른 건 아시는 거죠.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특광시군, 그런데 둘 이상 묶을 필요가 있으면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글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다음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44번요. 그러니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 X, 셋째 줄 싹 X. 그러니까 스스로 확정. 그리고 칠판형.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려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7글자, 도시군 기본계획 7글자. 요거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꼭 알아도 기본사항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4글자, 특광은 스스로 확정,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특광은 스스로 확정,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미 지역정부에 와 있는 거죠. 지역정부에 와 있는 거지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할 건 없다고요. 요즘 얘기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 주변에서 얘기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을지 분양주택을 말로만 할지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또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또 중앙정부하고 각각의 몇몇 시들하고의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정부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가 계획 일환 사선거고요. 국가 차원의 계획이라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17명 장관이죠. 장관이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사선거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국가계획인데 그러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뭔가 생각은 하겠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계획입니다. 근데 그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용용용 입지 기계정하고는 지금 당장 문제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지네들이 세우는 계획이고 우리 시험공법 국토계획법에 있는 국가계획이면 국가가 세우는 계획 중에 도시군 이 사항과 관련된 뭔가 요것의 상위계획이 국가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장 또는 군수 광역 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어수선하지만 아무튼 흐름 보셔야죠. 광역이 나왔으니까 뭐고요? 건수공국도 건수공국도니까 그냥 오르막길 내리막길 두 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수는 지휘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지도사 시장구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죠?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사선거고요. 계획의 상세한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사선거고요. 도시 농산호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용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죠? 차별도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에 기반시설의 종류 그 언저리에다가 괄호 열고 녹지 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러니까 농산오촌은 문만 열면 다 녹지이죠. 따라서 녹지를 돈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다 콘크리트 숲이니까 돈 들여서 녹지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런 정도의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45번요.
그러니까 국토기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작은 지역부터 가장 큰 용도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짜 문제죠. 어떤 분 여기다 7972 아니고요. 그건 건폐율이고 500, 1500, 400, 100 쓸 필요 없죠. 상업적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칸에 상업 X요.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칸에 상업 X요.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칸에 상업 X요.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칸에 상업 X요. 상업이 크니까 오른쪽 끝에 있어야죠. 답 몇 번이요? 1번이죠. 뭐 500, 1500, 400, 100 그건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취미생활 뭐 취미로 가끔 한번 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6번 문제요. 그러니까 용도지구 지정 목적이 틀린 것은 있습니다. 뭐 이름과 내용 그대로죠. 용도지구는 다 이름과 내용 그대로고, 그러니까 뭐 딱 차이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자취집회 집밖에 없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집단 추락지구는 계집인데,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녹관농차, 무슨 추락지구요? 자연 추락지구인 거죠. 그냥 5번 틀렸습니다.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고도 지구 땡땡 그러니까 사선거구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이름과 내용일 때는 끊고 숨 쉬고 각각 따로따로 해야죠. 높이를 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준내용형 교정원 환경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최고 요 높이 이하로 지어라. 최고를 규제하겠죠. 동그라미 2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용도에다가 두 줄 수 있죠. 그 위로요. 그러니까 29에다가 건축물 쓰시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 몇 가지 용도가 있고요. 29가지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특정 건축물 제한 지구죠. 하나 더 쓰면 그 29 건축물 위에다가 시설까지 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시설이죠. 저 특정 건축물 제한지구입니다. 땡땡. 그러니까 주거, 교육, 환경 보호,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시설 위에다가 그러니까 건축물 쓰시고요. 사람이 만든 거죠. 건축물 쓰시고 그 건축물 위에 두 줄 더요. 건축물 위에 29 쓰시고 29 위에다가 용도 쓰시고, 저 이름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특정 건축물 제한 지구, 특정 시설 제한 지구이고, 설명에 있는 특정 시설 제한이 특정 건축물 제한, 특정 용도 제한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복합 용도 지구 용도에다가 29 쓰시고요. 29가지 중에 어느 곳은 5가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복합 용도지구를 얹었어요. 용도를 더 복합하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땅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건물 5가지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합까지를 얹었으면 여기는 5개를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7개를 지으라고요? 3개를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7개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5개에다가 2개를 더 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땡땡 지역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요건을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해서 그러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더 지어라. 그 셋째 줄에 특정 시설 표시하시고요. 시설에다가 건축물 쓰시고 건축물 그 아래 특시설 아래 세 줄이요. 건축물 29 용도를 완화한다. 더 지어라. 복합 용도지구이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특화 경관 지구입니다. 경관 중에서 어떤 경관이요? 특별한 경관이요. 특화 경관이죠. 땡땡 그러니까 정례 주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사선거구요. 특별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특별 경관 지구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특화 경관 지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름과 내용 그대로인 거죠. 뭐 그래도 한두 개 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까지죠. 네, 거기까지가 있고요.
47번 문제요. 용도구역.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사선 긋고 모르고, 아무튼 동그라미 4번 이렇게 긴 문장은 아무튼 2줄 이상만 돼도 이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으면 끝보고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5줄인가요? 넷째 줄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넷째 줄 끝에다가 넷째 줄에 표시한 게 뭐였어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니까 쓰시고요. 오른쪽 끝에요. 도시시도 도시이죠. 도시시도 도시입니다. 도시시도 도시인 거고요. 시도가 지정하니까 누구도 지정할 수 있고요.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죠. 도시시도 도시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은 국토부 장관 X요. 국토부 장관 X. 그러니까 시도대 뒤에 썼고요. 장관. 그러니까 아무튼 국토부 장관은 사선 긋고 국토부 장관 X.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선 긋고요. 쓸데없는 잉크고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한다가 있죠. 나머지는 옳은 내용들인데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그 끝에 둘째 줄이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선 긋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사선 긋고 도시의 물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사선 긋고요. 다른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선 긋고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변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셋째 끝에 그냥 수산이죠. 해양 수산 부장관은 사선 긋고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 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시민이나 그 이민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 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인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47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입지 규제요. 한번 다 이 정도 쓰는 건 문제가 괜찮죠. 200층 세동 어디요? 명동이죠. 명동 남대문 싹 밀고 200층 세동 올리자라고 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 싹 밀고 무슨 지역이요? 도시 지역이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인 거죠. 도시는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연계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이요. 한 장 넘어와서 87조. 이미 다 아십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용도구역이요. 그러니까 구역의 엄마 찾아갔다고요. 구역의 엄마도 계시슈.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장 지정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됐습니다. 용도구역 사람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수산이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얘는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산 손대지 마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니까 끼를 둘러놨죠. 우주산 확산 방지와 임진도 보안상이고요. 얘는 이름 그대로 뭐예요? 시가와 금지구역이라고 써져 있죠. 시가와 금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가와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신도시 예정지 나중에 쓰겠다.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수산 끝났죠. 옛날에 무슨 노래 중에 슈샤인 보이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슈샤인 다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가세요. 그러니까 48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설부제 매수청구와 도시군계획설 결정 해제 신청과 관련해서
발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요약집 93쪽이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하면 그러니까 그 자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죠. 시설 결정 해놓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건물도 못 짓고 있는 거죠. 건물 못 지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땅이 뭐고요? 지목이태. 이놈들아 뭐하고 있냐? 빨리 사가라.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매수 청구면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그러니까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사기로 했으면 얼마 안에 사야 되고요? 10년에 6월에 2년. 2년 안에는 사야죠. 그러니까 살 때는 당연히 뭐고요? 현금이었고 부비 누구요? 지원시 부비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만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그러니까 비업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방부터 못 사갔다. 아니면 2년 지나도 안 사고 있으면 이놈들아 뭐하고 있냐? 허가받아 뭐 할 수 있고요? 3330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95조 31번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이곳 집행계획 없으면 시설결정에 대해서 해제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결정 A와 B 2000년 5월달에 그러니까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 건축이 금지되죠. 두 번째 칸 10년 미집행이고 바로 해제 신청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번째 칸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데 20년을 향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2018년 현재 18년 됐는데 A 이제서야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 사업을 할 땅이니까 그거 풀어달라 얘기할 수 없고, B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할지 저희들도 가늠을 못 잡고 있는 거고 또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서 자동빵 치료될 게 뻔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제 신청해서 당겨서 해제하면, 그래서 해제가 되면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덩어리요. 첫 번째 칸에 숫자 1, 2, 3.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이방권자,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가지만 사람으로 보면 그러니까 관정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아래 시군이 있으니까 1번 누구한테요? 시장 부수에게, 2번 도지사에게, 3번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시장 부수에게 신청하면 그러니까 얼마 안에 대답을 하고요. 3월 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2번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도지사 얼마 안에 대답을 하고요. 2월 안에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안 풀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3번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신청 올라가는 거죠. 뭐 그 다음 것까지는 놔두자고요. 그러니까 문제 봐서요. 그러니까 문제 답은 2번이죠. 48번 문제 답 2번. 첫 번째 동그라미 도중계획설에 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10년 내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 그냥 저 매수 청구 그 자체로 10년이죠. 그러니까 실질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중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태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도중계획설 결정고시부터 10년 이내 시설사업의 설치에 대한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선거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중계획 시료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도중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토지의 도중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중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도중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중관리계획 다시요. 세 번째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도중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그러니까 도중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중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안적으로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도중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특별한 소요가 없으면 해제해야 된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49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설명 중 그러니까 틀린 X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요약집 한 두 장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91쪽이죠. 요약집의 91쪽
제일 위에 네모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도면대로 그러니까 건축해야 된다.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도면이고 단지에 대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뭔가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입니다. 도면 6글자 뭐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이게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계 구역이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내는 거죠. 여기에서는 몇 년 안에 내라고요? 그러니까 3년 안에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뭐 완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뭐 건축법, 그러니까 주차장법,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완화해 준다. 뭐 건폐율, 그러니까 1.5배,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2배까지 완화해 준다가 있죠. 뭐 그러고요. 그러니까 입안 제한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동네가 그러니까 용적률 2배, 땅 주인들 땅 장사하라는 제도예요? 아니면은 깔끔하게 하자는 제도예요? 깔끔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지 않고 그냥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몇 년 내 들어가지 않으면요, 5년 내 들어가지 않으면 이 혜택 자체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5년 입안 제한에서 통과가 됐는데 뭐 아무튼 뭐 그냥 쓸데없는 말입니다만 입안 제한에서 계획이 통과가 되는데 5년 지나도록 건축하지 않고 있으면 혜택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단지를 정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어디에 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그러니까 전부에 정한다 X, 특광시군의 일부에 정하는 거고, 단지 도면에는 뭐가 포함돼야 되고요? 기간은 포함돼야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단지를 지정한다. A 땅바닥 N은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일부에 지정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전부에 지정해도 좋고 인 거죠. 남자분을 하나 앞에다 세워놓고 해야 이게 좀 그러니까 편한데요. 아니면 집에 남자 애기들이 있으면 남자 조카 하나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발톱에다 색깔 칠해보자고요. 그래서 엄지발톱 2개 아무 색깔 안 칠해도 애기 뭐 깽깽깽 뭐 이쁜 거 아무 지장 없죠. 엄지발톱 하나에만 색깔 칠해도 문제 없습니다. 엄지발톱 2개에 색깔 칠해도 문제 없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 없다고요. 아무 지장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외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무슨 땅만 아니면 되고요. 보전 땅만 아니면 되죠. 보전 땅바닥에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걔는 안 되죠. 아직 돌 안 돼가고요. 누워서 맨날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이제 그 분유통 아니면 엄마 젖을 먹거나 아니면 또 뭐 먹거나 엄지발톱 먹는 애들 있잖아요. 맨 누워가지고 엄지발톱 빨아먹는 애들한테 엄지발톱에다 페디큐어를 칠해주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고, 그거 아니면 아무 지장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B 땅바닥은 그냥 내비두면 사람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깔끔하게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건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몇 년요? 10년과 얼마요? 30만 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정택이 40이고 보전 땅이요, 개발 땅이요. 그러니까 개발 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C 땅바닥은 도시적이 아니라고요. 도시적이 아니까 밤농자이죠. 또 얘기하면 계생보 농자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려면, 즉 주곱배기 개발을 하려면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49번 문제 틀린 것은 5번 틀렸고요. 5번
땅 장사 5년 몇 년 지나도록이요? 5년 지나도록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혜택을 없애버린다.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구실부터 3년 X 아래줄 3년 X 5년 이내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선거구요. 그 5년 되는 날 나르담 그러니까 5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뭐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 요건 3가지 중에 3번째가 도시적이 아닌 곳이죠. 3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구실부터 그러니까 고실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구시되지 않으면 사선거구요. 3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택지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고 사선거구요. 그러니까 지정된 그러니까 취락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7번요. 보전 땅만 아니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택지개발지구가 됐든 용도지구가 됐든 무슨 지구가 됐든 다 보전 땅으로 딱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대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가가 옳은 것은 그러니까 50분 문제 그러니까 5천만 3만 공간농이 있죠. 요약집 쪽수를 지금 안 불렀나요? 예, 좀 이따 부르도록 하죠. 지금 50번 문제고요. (5천만 3만) 공간농 있습니다. 5천만 3만 공간농이죠.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나머지 무슨 땅이 될 거고요. 보전 녹지와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도시지역의 나머지 부쓰레기들은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할 수 있다. 요거 싹 허가받으라는 거죠. 이거 다 허가받으라는 거고 이거 이상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은 공익사업, 개발사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뭐 문제 때문에 쓰면은 여기에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고요? 만 미만. 동그라미 2번 공관농,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얼마 미만이요? 3만 미만. 3번 농림지역 얼마요? 3만 미만. 4번 그러니까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5천 제곱미터 미만. 4번 수상자생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2개 남았으니까 2개 더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요약집 쪽수를 쓰도록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51번 문제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니까 그러니까 요약집 100쪽을 보시죠. 백쪽에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관련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발이 갑자기 몰리거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또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제가 뛸 때부터 막히고 수돗물이 쫄쫄쫄 셀이 부족하게 됩니다. 셀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불편하니까 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어느 것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느 것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초점은 뭐고요? 시설 설치 가능과 시설 설치 곤란 이게 초점이죠. 어디길래 시설을 댈 수가 없어요. 주상공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 명동 이미 콘크리트 꽉 차 있으니까 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물을 다 찾아 먹었다가는 시가지가 완전 마비되니까 건물을 작게 지어라. 뚱뚱 낮은 뭘 낮추고요. 건폐율을 낮추고 죄송합니다. 높고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은 얼마까지요?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낮춘다는 거죠. 다 빨간색으로 하면 어선하니까요. 그러니까 작게 지어라.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누가 지정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네요. 다행입니다. 누구 때문에? 니네들 때문에 해야 되잖아. 돈 내놔. 그러니까 돈 내라. 누구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어느 정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그 돈 얹어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돈 갖고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의 핵심이고, 얘도 역시 특광시군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모자라길래 지정을 할 거냐? 몇 년에 몇 %요? 2년에 20%. 어디다가 지정을 할 거냐?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지정을 해야 하죠. 몇 % 이상, 그러니까 늘어나는 곳, 많은 곳이요? 20% 이상 많은 곳이죠. 여기 20% 이상 모자란 곳이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51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개발물도 관리 위한, 그러니까 지정 변경하면 미리 X, 주민의 X, 의견을 X, 들어야 X, 하면 X, 중앙 X, 지방,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아무튼 동그라미 4번 어느 언저리에다가 누가 정한다고요? 특광시군 쓰시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특별시광시 시군,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고. 뭐 여기는 당연히 얘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데 그냥 오래된 제도에서 주민의견 정치가 빠져 있을 뿐이지 그걸 뭐 자꾸 시험에 내고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며 사선거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은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와 개발밀도관리구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까지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작게 지어라.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했으면 그 내용을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발표하는 건 기본사항이죠. 다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52번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특광시군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출판요. 여기는 모자라는 곳이죠. 여기는 설치가 곤란하다. 그걸 어떻게 따져요? 이건 따질 수가 없다고요. 그냥 빈 땅 없어요. 그러면 끝이죠. 종로 지나가봐요. 빈 땅 있냐고요? 도로낼 빈 땅 없죠. 빈 땅 없다고 끝인 거고 그걸로 끝이고 어느 정도로 모자라길래 2년 안에 이대로 2년 지나갔다는 큰일 나겠다고요. 이미 벌써 아니면 2년 지났을 때 어느 정도로 모자랄 것 같다고요. 보통보다 20% 이상 모자랄 걸로 예상된다고요. 그때는 지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모자라는 거고, 칠판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고요? 그러니까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리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곳이요, 개발이 많이 몰리는 곳이요. 개발이 많이 몰리는 곳이죠. 개발 몰리고 쪽수 몰리면 때리라고요. 얼마 증가요? 20% 이상 증가. 얼마 높은 곳이요? 20% 이상 높은 곳이죠. 뭐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이 법 다른 법령 제정 개정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크게 개발 쓰시고 개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번 앞에 크게 개발 쓰시고 개발.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3번 앞에 개발 쓰시고요. 개발이 몰리고 있다고요. 4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 인구 중의 알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광시 특특시군 바로 넘어서 의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앞에 인구 쓰시고요. 그래서 개발 몰리고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고요. 그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해당 지역 도로율이 국토부로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이미 도로가 좁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주변이 100이면 여기는 8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에, 다시, 국토계획법 12문제 보셨고, 앞쪽 가세요. 몇 쪽인가요? 14쪽. 41번부터 문제지요. 문제지에, 140, 몇 쪽이요? 141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쓰는 게 있어가고요. 41번. 41번은 요약집에 79, 82에 있고 42번은 요약집에 79 쪽에 있고 43번은 여기저기 다 붙어져 있어서 그 하나하나만 쓸 건 아니고요. 안 썼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역시 이것저것 써져 있고 동그라미 4번 82에 있고 45번 문제 84 쪽에 있고 46번은 36에 있고 47번은 87 48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몇 개요? 4개인데 왜 세 번째가 쏙 들어가서요? 첫 번째 동그라미 93 두 번째 동그라미 95 세 번째 동그라미 95 네 번째 동그라미 95이죠. 49번 문제 전체가 91에 있고 49번 문제의 동그라미 5번은 60 쪽에 있습니다. 50번 문제 64 51번은 70과 100 70쪽과 100쪽에 있고 넘어가세요. 52번은 71과 100 71, 100에 있고 53번은 107 54번은 106과 136 55번에 동그라미가 5개인데요. 아무튼 첫 번째 동그라미는 103 두 번째 동그라미는 136 세 번째 동그라미 그 언저리 있을 거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는 138 다섯 번째도 그 언저리 있습니다. 56번 138 57번 115 쉼표 139 115와 139 58번 142이고요. 다음에 59번 194 195 60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동그라미 3번이 97 61번도 박스에 동그라미 2개 첫 번째 동그라미는 못 찾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197에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62번 195 63번 168 171 64번 196 65번은 없습니다. 배웠고요.
66번, 그러니까 281, 301, 281, 301 이래 있고, 67번, 299, 299, 68번, 269, 269, 69번, 292, 292, 그러니까 70번, 그러니까 286, 286, 그러니까 71번, 289, 301, 289, 301, 그러니까 72번, 247, 그 다음에, 그러니까 73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247, 247, 74번, 206, 245, 206, 245, 75번, 246, 246, 76번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77번, 241, 241, 그러니까 78번, 그러니까 249, 249, 79번, 310, 310, 80번, 315, 315에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 내용 이어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